내가 리프팅 해보고 싶은데 원장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슈링크를 할지 울세라를 할지 뭐 인모드를 할지 서마제를 해야 될지 뭐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쉽게 간단하게 족보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특히 이제 볼페임에 관해서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는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시술을 잘해서 또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시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울세라를 1년에 한 번 하고 슈링크는 1년에 여러 번 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설명한 게 아니고, 아마 다음으로는 하이프류들, 울세라, 슈링크, 뭐 큐 플러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이프들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아마 부작용에 관한 것일 것 같아요. 하이프의 부작용은 사실은 심각한 것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이프가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예전에는 무조건 안면 거상을 하거나 무조건 리프팅 수술을 하거나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침습적이지 않는 시술을 통해서 리프팅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수술에 비하면 훨씬 경미한 편인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볼페임이 아닐까 싶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프는 꽝 하고 터트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꽝 하고 터트리는 것이 강도가 세거나 샷수가 많거나 했을 경우에, 아까 우리가 하이프를 이용을 해서 자궁 근종이나 암을 파괴하거나 지방을 파괴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얼굴에도 원치 않는 부분에 지방이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눈 밑하고 아마 볼페임 이쪽에 있는 광대 밑에, 그래서 하고 나서 광대가 더 커졌다거나 아니면 뭐 해골상이 됐다거나 하시는 얘기들을 걱정하시는 거 보는데,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볼페임에 관해서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이프 시술 많이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시술을 잘해서 또 있겠지만, 어떤 점이 있냐면, 사전에 볼페임이 심하고 지방 위축될 것 같은 분들은 사실은 시술 많이 의사라면 거의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주는 의사의 눈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나는 이번에 울세라 받을 거야, 무조건 슈링크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은 부기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너무 과한 에너지를 하거나 뭐 내 컨디션에 따라서 부기는 생길 수가 있지만, 되게 심각한 부작용은 없고 약간 살짝 붓는 느낌, 약간 빵빵해지는 느낌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 역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이프들의 팁이 뭐 이제 회사별로 차이가 나지만 4.53, 1.52 뭐 여러 가지 팁들이 있거든요. 뭐 저희 다른 거는 뭐 0.9짜리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그 팁이 조준이 좀 잘못되거나, 우리의 인체는 곡면이고 하이프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술을 할 때 약간 뜨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게 돼요. 그때 타겟팅이 좀 다른 부분이 생기게 되면 얼굴에 약간 스크래치가 생길 수가 있는데, 또 그거 뭐 좋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문제 있을 때는 병원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리프팅 해보고 싶은데 원장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슈링크를 할지 울세라를 할지 뭐 인모드를 할지 서마제를 해야 될지 뭐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쉽게 간단하게 족보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내가 턱살이 두툼해요. 살이 되게 많고 여기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일단은 그러니까 슈링크나 울세라 같은 그런 하이프로 이쪽 부분에 집중 공략을 하게 되면, 우리 얼굴은 이렇게 플라티즈마라고 하는 근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촘촘하게 해주게 되면, 여기가 똑같은 한 면의 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이 타이트닝이 되면 이쪽 부분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울세라나 슈링크 괜찮고, 이쪽 부분 살 많을 때 뭐 하면 좋냐면, 인모드 에펙티브로 이렇게 잡고 뿅뿅뿅뿅 파괴시켜주면 지방도 위축되고, 그리고 탄력도 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눈 이렇게 처졌던 분들, 이런 식으로 하이프나 서마지나 인모드 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눈가 잔주름 찌글찌글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하면 좋냐면, 인모드 포마팁이나 아니면 눈 주변이나 이마 주변에 서마지, 아이 서마지 같은 거 해주시면 효과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프도 꼭 뭐 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닌 게, 하이프 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mm 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근막도 약간 조여지면 충분히
이렇게 처진 눈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약간의 효과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간을 맞춘다고 했을 때 무조건 소금 하나로만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간장도 넣고 어떤 때는 국간장도 넣고 어떤 때는 액젓도 넣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합 치료를 할 때 효과가 좋은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리프팅을 할 때 필연 쪽으로 꺼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부분, 뭐 팔자주름이랄지 이쪽 템플 부분에 볼륨이 빠져서 이렇게 처져가지고 광대가 커지는 분들이라던가 할 때는 이런 부분 볼륨을 채워주는 뭐 필러나 스컬트라나 에스테필 이런 종류들 시술을 병합을 하면 좋을 때가 역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뽀얗고 탱글탱글하게 예뻤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거의 매 1% 정도씩 콜라겐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울세라 써마지를 자주 받는다고 해도 요거를 되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요즘에 노화의 트렌드는 안티 에이징이라기보다는 웰 에이징이에요. 그래서 잘 예쁘게 조금 덜 나이 들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트렌드라서 요런 트렌드에 부합하는 게 아마 울세라나 써마지나 같은 에너지 리프팅 디바이스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기간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디 인터넷에 이런 정보가 있나 본데, 울세라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고 슈링크는 1년에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울세라가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울세라를 아무리 샷수를 꽤 여러 샷 하고 잘 촘촘하게 한다고 해도요, 이게 1년 내내 똑같은 정도로 지속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우리는 조금씩 늙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울세라를 1년에 한 번 하고 슈링크는 1년에 여러 번 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설명한 게 아니고 아마 주머니 사정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피부과 시술 중에서 가장 자주 받으시는 것이 아마 레이저 토닝일 텐데, 레이저 토닝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적어도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이런 하이프 시술들은 토닝처럼 매주 해야 되는 관리는 아니라서 그거보다는 좀 적은 회차 필요하고요. 여력이 되시면 울세라나 슈링크 1년에 한 두세 번 이상 해주셔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울세라 같이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수면 마취 이런 거거든요. 울세라가 다른 하이프보다 좀 더 아픈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울세라의 통증이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수면 마취를 안 하고선 견딜 수 없고 이건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딱 맞았을 때 찌릿하고 전기통하면서 둔하게 약간 아리면서 약간 덜한데 찌르는 듯한 약간 그런 통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울세라나 슈링크의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을 할 때는 피부 표면에 크림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링크 울세라는 4.5mm까지 피부를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 피부는 4.5mm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취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두려우시거나 걱정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치과에서 하는 침윤 마취를 통해서 이쪽 부분을 얼얼하게 감각신경을 조금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을 수월하게 견디실 수가 있고, 나 정말 이거 받고 싶은데 나 이거 아프면 절대 못해요, 꼭 재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면 마취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아무리 마취를 해도 통증에 정말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잘 달래서 최대한 덜 아프게 해드리기는 하지만 그분이 아파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좀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 내고 돈 들이고 마음 먹고 와서 하시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너무 아플 때는 오히려 수면 마취를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수면 마취는 뭐 간단하게 그냥 자고 일어나서 바로 깨고 아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서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모를 흡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내가 복용하는 약이 있다거나 특이 체질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날 당일에 운전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면 마취 하고 싶으시면 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예약 잡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이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울세라 그리고 슈링크에 대해서 각각 비교 차이점 설명을 해드렸고요. 같이 하면 좋은 시술들, 써마지나 인모드나 뭐 스컬트라나 필러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봐요.